안녕하세요. 철원청양초 학생 여러분. 저는 청양군 청양초등학교 6학년 3반 환경동아리 회장 겸 학급회장 강채민입니다. 저희는 지난번 철원청양초 통일교육 활동으로 북한에 대해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북한말 사전으로 게임도 하고 자료를 더 찾아보며 책도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배웠기에 저희도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인 환경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기후변화, 쓰레기 분리배출, 생물 다양성, 토양오염, 대기오염, 물 부족인데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그동안 해온 환경 관련 활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 직접 상의를 해서 만든 저희 동아리 로고입니다. 이 사진은 2021년 3월 7일 어스와어 인증샷이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2021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물의 소중함 생각하기 인증샷입니다. 식목일 날 반려식물 심기이고 이 사진은 환경교육주간을 통해 운영한 사진입니다. 이것은 환경 캐릭터 열쇠고리이고 과학의 날에는 우유로 플라스틱 만들기를 했습니다. 세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 불끄기 행사에 동참했고 학급활동으로 환석봉대에 불 끄고 글씨 쓰기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위로숲 생태체험이고 이 사진은 고온식물원 생태체험입니다. 그리고 이때 일회용품 없이 다녀왔습니다. 또 바다식목일 날은 기념으로 마리모 키우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구기자 첫 재배지인 곳에서 구기자를 심었습니다.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에는 멸종위기 생물을 조사했고 5월 21일에는 플라스틱 놀이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또 폐목재로 텃밭 이름표 만들기를 했습니다. 보령 바닷가에서는 쓰레기 줍기, 즉 비치코밍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녀와서 신문에도 나오고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서 대전 자양분이라는 카페에 기부를 하고 왔습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에는 환경부 SNS 챌린지 참여, 가족과 환경 약속 정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꾸준히 하는 것은 분리배출, 공휴일과 주말에 하는 줍깅, 교실 텃밭 가꾸기, 학교 텃밭 가꾸기, 환경독서, 지켜지구 실천기록장 작성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원청양초등학교에게 기후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강채민, 김가은, 김다원, 최승민, 명재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란 기상현상 기후가 있습니다. 그중 기상현상은 땅, 바다, 하늘 등에 나타내는 비, 눈, 구름 등의 상태를 나타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날씨의 현상을 뜻합니다. 또 기후란 날씨의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특성과 그 변동을 뜻합니다. 그 다음으로 온실가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후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고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회를 대기 중에 묶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가 뜨거워진다면 북극의 얼음총이 녹아 수십 년 내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물에 자주 빠져 먹이를 잡아먹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 나타나는 이상현상들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어류 몸집이 작아집니다. 지난 40년 동안 어류의 몸집은 29% 줄어들었고 수온 상승으로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지자 어류들이 몸의 크기를 줄여 산소 부족에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산호초 백화현상입니다. 산호초 주변에 수온이 올라 바닷물이 산성으로 바뀌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산호 군락지인 대보초 북부 95%의 면적에서 백화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어종 변화입니다. 한류 어종인 명태, 대구, 도루묵 등이 잘 잡히지 않고 난류성 어종인 보고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특산품인 자리농과 어분자위가 전남 해안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탄소량 배출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일에 이어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철원 청양초등학교에게 분리배출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제대로 버리기. 분리배출 왜 필요한가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하지만 쓰레기통에 버린 것도 결국은 똑같은 쓰레기입니다.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매일 929.9g의 쓰레기를 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정말 쓰레기는 단 12.5%에 불과했어요. 87.5%의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닌 소중한 재활용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음식물류 28.7%, 조미료 22.0%, 금속 및 유리 11.3%. 분리배출 어떻게 하나요? 현재까지 26년째 우리나라에서는 분리수거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리배출 방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상자에 붙여진 테이프와 택배, 송장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골판지를 접어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조치해주세요. 영수증이나 각종 라벨, 명함이나 사진, 기저귀, 음식물, 세제 기준 등으로 오염된 종이, 벽지나 부직포 등은 종이류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 꼭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주세요. 더러워지거나 음식물이 묻어있으면 씻은 후 배출해주세요. 헹구기 어려운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유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특히 유리 등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요. 음료수 및 기타 종류, 무색, 청, 녹, 가스불로 분리하고 병뚜껑을 제거하여 배출해요. 분리배출을 추천해요.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입니다. 비우고 헹구기, 뚜껑과 라벨 제거하기, 부피 줄이기, 플라스틱류 분리배출, 비닐류 분리배출 방법입니다. 비우고 헹구기, 부피 줄이기, 투명 봉투에 담아 비닐류에 분리배출하기. 유리 음료수병 분리배출 방법입니다. 비우고 헹구기, 뚜껑 및 라벨 제거, 유리류 분리배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철원 청양초 학생분들. 저희는 충남 청양초 생물 다양성을 맡은 한준영, 명함은 김은지, 이예비입니다. 첫 번째로 생물 다양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우리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유전자가 다른 것인데요. 우리 사람의 유전자가 다양한 것이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종 다양성은 서로 다른 종을 종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은 산림, 추억과 같은 서로 다른 생태계의 빈도와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멸종 위기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대표적인 샥스핀이 있죠. 네, 샥스핀은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음식인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어 지느러미만 자르고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어들을 보면 바다의 무법자가 아니라 바다의 약자였네요. 또 지속적인 개발입니다. 개발되면서 동물과 식물들의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물 실험입니다. 사람들은 연구 실험 때문에 동물에게 약을 주입하는데요. 그 부작용 때문에 동물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그런 동물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네 번째로 무자비한 낭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자비한 낭비를 하면 전기나 종이 등등이 나오겠죠? 뭐 개발을 하겠죠? 그러면 또 생태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마지막 동물 사냥입니다. 우리가 아는 돌고래, 귀여운 고래. 계속 이대로 가게 되면 고래가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종위기종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멸종위기종에 관심 가지기. 둘째, 오염과 기후변화에 관심 가지기. 셋째, 서식지 보호를 위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넷째, 동물 실험하지 않는 회사 상품 이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학습지도 잘 풀어주세요.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을 맡은 임수연, 조은소, 김지수, 김다연입니다. 먼저 대기오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이란 지구를 둘러싼 공기가 더러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먼저 대기오염의 원인은 공장 불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멜지 소각가스, 가축에서 방출되는 메탄가스 등 오존 층 파괴, 미세먼지 등이 더 있습니다. 이런 대기오염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하기, 극출과 극정지하지 않기, 전기차 등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 전옥수 보일러 설치 등이 있습니다. 토양오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이란 인간이나 동식물에 유해한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이 토양에 축적되는 일을 말합니다. 토양오염의 원인은 농가에서 농작물을 키우며 사용하게 되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비료 등으로 인한 오염이 있습니다. 또 가정 등에서 생활하면서 나오는 생활폐수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가 잘 관리되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매립하며 오염되기도 합니다. 대기 중의 오염물질이 땅으로 떨어져 토양오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산성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오염의 해결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는 농약의 과다한 사용을 피하고 중성비료로 바꿔 사용해야 합니다. 혼합시설에서는 폐기물과 독성물질 매립 방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물건을 배송하는 업체에서는 재활용이나 다회용품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철원청양초 여러분들께 물 부족 문제를 알려드릴 송민아, 박재원, 조은경, 정혜은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4가지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물 부족 원인, 물 부족 국가, 물 부족 현황, 물 부족 해결 방안입니다. 첫 번째 물 부족 원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연히 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물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 마당에 잔디를 가꾸는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양의 물이 소모되어 물을 부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만큼 증발하는 양도 증가하게 되어 사용 가능한 물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이 알프스 지역 같이 빙하 녹는물을 용수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빙하가 많이 빨리 녹으면서 사용할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으로 홍수가 나는 지역이 있으면 반면 가뭄으로 폐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도 물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어떤 지역은 사막화가 진행되기도 하죠. 두 번째,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 국가가 풍요 국가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들 중에서 인도, 시리아, 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등 국가들이 있고 물 풍요 국가들 중에서는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등등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 부족 국가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인구 증가, 지구 온난화, 이상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 부족 현황입니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급격한 산업화로 최근 40년간 세계의 물 소비량은 3배가 늘어났고 안정적인 수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물 분쟁도 해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무한한 천연재가 아니라 희소한 경쟁재로 자리 바꿔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물 부족 해결 방안입니다. 물 부족 해결 방안은 샤워 시간 줄이기, 빨래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식기 및 기름이 묻어있는 그릇들은 휴지로 깨끗하게 씻고 세척하기, 샴푸, 린스 등 천연 세제로 바꾸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환경 발표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잘 기억하면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교육 큐레이터 청양초등학교 6학년 3반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